그럼 이제 협조 공문은 어차피 이게 2020년 1월 6일 날 나온 거고, 그렇죠. 프리엘 사건은 2019년 12월 2일인데, 네. 그 사이에 이 내용 안에서 문제가 되니까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공문이 뭐 이렇게 완화돼서 나왔다든가, 뭐 그렇게까지 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이건 의미대로 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2019년 12월 2일에는 주로 프레일에서 어떤 일들이 터졌습니까? 몇 건이나 이렇게요? 저희가 이제 유명한 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장인 대표 박경석이 2019년 4월 달에 저를 해고하고 그 해고한 달에 협약을 맺는데 무슨 협약을 맺냐면 사회복지법인 프리엘 포함 민강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언제까지 폐쇄시키기로 결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주택을 공급해 준다는 협약을 했고요. 이게 지원주택 협약입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여러 차례 저희 항해집 같은 경우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주택이 공급되고 무용고 발달장애인들의 집단 퇴소가 됐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위임해 줄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처리하고, 네. 자립주인 주택에 대한 사업도 밀어줄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먼저 처리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집을 줄 테니까 사람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황당하지만 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저희 시설이 정말 8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 30년, 40년씩 있었으니 대부분이 무용고 발달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최소한 나 지원주택 갈래라고 할 수 있어야 보내는데 그조차도 안 돼 있는데 집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18채씩 막 이렇게 미리.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사람을 채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돈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 돈을 못 쓰면 반납하게 되면 맞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그 국가 세금 낭비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8채가 왔을 때 이 18채에 대해서 사람을 억지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도 무리하게 지네들이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했던 거를 이제 우리한테 박학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8채 칩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냥 그 답을 줬으니까 문제를 그냥 역으로 풀어버리네, 그냥. 예? 없애버리면 그냥 채워놓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채워버린 거죠. 사람이 나가겠다 그러면 원래 집을 청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집을 먼저 받고 이 집에다가 사람을 채운 거죠. 뭐 물건이야, 사람이.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고 말이죠, 이게. 인권이 어딨어요? 인권을 무시한 데가 인권이야, 단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단체가 이제 벌어진 일들이 이것만이냐? 그때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정보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엄청난 건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또 밝혀나가도록 할 텐데. 하여튼, 이 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원에 지금 이제 7월 15일 건 이제 드러낸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정말 황당하게 이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동의자로서 신고를 했으면 진정서를 접수한 이 장애인차별조사과에서는 자기들이 공고한 게 있으니까 이걸 누가 봐도 장애인 학대로 내려야 되는데 이 진정을 기각했어요. 기각 사유도 황당합니다. 탈시설이라는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인권범죄가 아니래요. 이게 자체로도 기각한 거죠? 예, 그죠. 장애인차별조사 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위원들이 한 3명 정도가 있나 봐요. 그쪽에서 이제 일단은 기각을 된 거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황당하니까 이의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이걸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이의 신청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국가인권의 위원장이에요. 당연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각한 것을 또 행정심판에서 또 기각을 했어요. 2번? 네, 2번 기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이거는 너무 황당하니까 그 다음 절차로 하는 게 이제는 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건 자기네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비켜나가는 거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를 확답하면 또 난리를 부릴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당연한 거예요. 예. 팩트인데, 팩트를 가지고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나쁜 걸로 해도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그건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이거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심각하게 여기는 게 저희 프리엘 이사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에 조언을 하는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이제 자기들 범죄를 자기들이 덮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법원에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인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봤고 당연히 아마 막을 거라고 저는 그 당시에도 판단을 했고 이거를 그러면 법원에 가서 진짜 공식적으로 저는 대법원까지 가져갈 생각이었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정말 제동을 걸어야 되는 문제다. 법원의 양심을 믿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법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네,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네. 거죠. 그래서 1차 지금 소송까지 간 거예요. 기각하고 2차 기각하고. 네,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이 다시 복직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과정에서. 예,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장애인 학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인권위원회가 아니라고 기각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프리엘에서는 제가 허위 신고를 한 게 됐죠. 그렇지. 그러니까 허위 신고자, 자기들 명예를 훼손했다, 해고를 한 거예요. 야. 그거를 벌써 저는 해고만 2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근데 이거 복직된 게 언제죠? 이거요? 지금 그 당시에 이거 신고 전에 한번 해고가 됐었고 2번째 해고된 거는 이게 기각되면서 저희 프리엘 향후의 집은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려요. 이 무용고 발달장애인들 이렇게 퇴소시키는 게 된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인권위가 네. 기각이라는 걸 다시 막 그렇게 해버리겠네 이제. 막 내보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문제지. 2차, 3차 계속 나가게 돼요. 2차, 3차 계속 나가게 되니까 결국 사람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3차 때는 겨우 6명 남게 돼요. 다 나가고. 프리엘 안에서. 향유의 집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강이지. 예, 프리엘에는 3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6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운영 못해. 이제 10명 또. 이하니까 네. 이제 시설의 기준이라는 게 10명으로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하니까 나 안 할 거야 라고 시설 폐지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시설 폐지 신고하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해고 통지를 하게 돼요. 시설 폐지에 따른 해고니까 정당한 해고다라고 해고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중노위까지 가서 싸워서 이거는 부당 해고다 인정받고 올해 1월 5일 날 복직은 한 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웃겨요. 복직은 아니고 출근만 합니다. 출근만 하고. 네, 정말 황당하죠. 왜냐하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중노위 판정에 따라서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 2천만 원을 맞게 돼 있어요. 게다가 제가 승소를 할 때 단순히 부당 해고만 인정된 게 아니고 부당 노동행위라는 형사처벌, 그 삼성전자 사장이 형사처벌된 사건 아시죠? 부당 노동행위. 한번 내드렸습니다. 네. 몇 건 저희 나라에서 인정된 게 없는데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 상대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돼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복직한 것처럼 출근을 시켜요. 인사명령이 실제로 저는 복직명령이 없습니다. 인사명령 당연히 내달라 했는데 없고 당연히 사측에서는 이거를 저 해고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는 복직한 건 아니고 출근은 하는데 복직한 건 아닌 정말 황당한 상황이 있어서 해고소송은 이미 지금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호소합이 직원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들 나름대로 이제 이 문제가 법적으로 불거지는 거는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렇죠. 이제 이거를 법원에서는 반대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법적 근거를 만든 사람이 법적인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야 권고사니까 그전에는 이거는 무효야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냐 그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협조 공문이라는 건 협조일 뿐이야. 이 법적인 거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법원이 고민할 것 같습니까? 인권위가 고민할 것 같습니까? 인권위의 고민이 느껴지는 게 저희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소송을 일단은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접수를 해놓고 근데 이제 그러면 소를 진행을 하려면 누가 원고로 나오고 누가 피고로 나오고 정해져야 되잖아요. 인권위가 지금 아직까지도
누가 나오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법원에다 제출하는 거라고 법원에 비밀로 할 수는 없죠. 그 날짜는 다가오는데 밝히지 않아요, 아직도요? 아마 그렇다면 연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 연기 또. 수단으로 사용하겠죠. 질질 끈다. 그럴 가능성이 예, 있죠. 그래서 하여튼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는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지금 이제 국가권익위원회하고 인권위원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되는데 이분들은 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무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인권위에도 이거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인권위 안에 뭐 어마어마한 그들 단체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멤버들이 전문위원이니 뭐니 다. 네. 이거는 그들 나름대로 범죄 온상을 키워놓은 거야. 이 전 정권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공정하게 뭐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고민 덩어리를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무슨 전 정권이 이 정권이 판단하려고 뭐 옳고 나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권위원회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하고 한 건데, 못 된다 이거야. 근데 공교롭게 그 사람들이 무슨 단체에 있었어. 네. 또 어디에 관계돼 있어. 네. 거기에 보면은 그 교수, 프리엘 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당사자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가지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거 올리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 네. 그래서 이 지금 7월 15일 소송과 7월 19일날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이의 절차 두 번째 것, 네. 진정을 한번 기각했던 것, 이건 뭐냐면 2차 퇴소자들인데 네. 저희가 공개한 그 동영상 속 주인공들에 대한 사건이에요. 네. 인권위가 이걸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볼 수 있냐면 4월 20일 날 이거를 한번 했었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연기를 했죠. 인권위원회도. 이 인권위원장이 지금 1차 소송은 이 공고를 발표했던 최영애 위원장이 행정심판을 기각한 사건이고. 그만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인권위원장은 두 번째 새로 오신 분인데, 올해인가 아마 대통령 바뀌기 전에 임명된 바로 아친 걸로 알아요. 그분이 2차 사건을 맡게 됐어요. 그분도 지금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을 똑같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하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인데, 이 2차는 이미 지금 퇴소동의서까지 위조된 것까지 지금 방송을 탄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미 동영상도 대부분 공유가 된 상태예요. 뉴스에도 떠들썩하게 나왔고, 이 행정심판을 7월 19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미나 때 네. 박태현 씨 자료를 이제 어머님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모자이크 처리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저쪽에서 걸었어. 네. 이게 어떻게 유출되느냐? 네. 그랬더니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소명서 해달라고 해줬어요. 네. 거기다 그냥 소명서가 아니라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그것까지 내래. 난 기가 막혀. 이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지. 그렇죠. 난 그렇게 못하고 더욱더 그런 사람들에서 함께 할 겁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부님 둘하고 주교님 이제 고발되는데 이걸 조사가 한 6개월 걸려요. 네. 근데 그 당시 조사가 그냥 이걸 처리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그게 끝날 때쯤에 바뀐 사람이 하려니까 이거 황당한 거야, 이게. 그래서 답을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깊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쪽에다 전화 온 거예요. 네. 주교의 그 사무처에다가 뭐냐면은, 옛날 세미나 했던 그 자료를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내리면은 깔끔하죠. 네. 기록은 남겠지만 내려달라면은, 제가 못 내린다. 못 내린다. 그랬더니, 못 내리는 건 있었던 거니까 어차피 조사해라. 지금 그거를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내릴 수가 없죠. 왜? 그게 팩트인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팩트 여부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이런 범죄에 빠진 사람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공익신고자를 처벌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데서는 처벌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면책권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누구든지 신고를 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하는 행위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형사로는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모자이크도 했고. 그러니까 무리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이 조사도 신부님들 조사도 저도 봤는데 저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까지 받았는데 이 장애인차별 조사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장애인차별 조사과에서 지금 제 사건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차별 조사과에서 이걸 또 조사하는 게 타당한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네가 범죄해놓고 자기네가 하니까 네. 답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조사관들도 인권위원회 가끔 통화를 해보면 조사관들도 자기들도 조금 뭐라고 그러죠?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분님들의 공무원인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해야 되니까 한 건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예. 막상 이 사람들 하려고 보니까 밑에 조사하는 사람이 뻔히 알잖아.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 이게 이걸 왜 자기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그분들이 다 고민하다가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건 못 맡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심지어 진짜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거를 괴로움을 호소한 조사관도 있어요. 우리는 그건 우리가 보호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단 다시 돌아가서 18채 집을 마련해 놓고 네. 이거를 내보내자니 잘됐다 싶어서 막 내보내다가 마지막 6채 남았으니까 10명 미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설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네. 이제 폐쇄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좀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마치고 네.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예, 해피엔딩.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라